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계획 다른 거 복잡한 거 없습니다. 저희는 회화에 전념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주지시켜 드려야 될 부분이겠지만 문법 지식을 아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아이가 모르는 문법에 대한 거를 그래, 이 작동 원리를 가르치면 아이가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작동 원리를 빠르게 파악시키자라는 수업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랑 수업을 할 때에는 빠르게 문법적인 정보를 준 다음에 아이들이 그걸 빨리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직접 사용하는 회화로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제이스 학생 같은 경우에는 패턴 인지를 해내는 데서 어려움을 겪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근에 보냈던 숙제나 이런 것들을 제가 첨삭은 일부러 안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아마 조만간에, 일단 수업 계획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이가 못 알아듣는 부분은 다 영어로 가르치면서 영어로 할 수 있도록 숙제를 제작을 해 놓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는 그 숙제를 반복을 해나가면서 자기가 해야 될 말들을 숙지하고 그런 말들을 가지고 다음 수업에서 더 나은 출발선에서부터 시작하게 만들 거예요. 거기까지가 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뭐다? 아이가 목소리 상대방이 알아들을 정도로 내주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말을 하면 돼요. 모르면 모른다. 내가 뭘 알아야겠다면 알아야겠다라고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면 되는데, 그냥 꿍 해서 울듯 말듯한 태도로 있다가 물어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수업에 도움이 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이의 그런 마음가짐을. 그게 문제인데 아이가 그냥 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터득하고 깨닫고, 아 그렇구나, 그냥 나만 바뀌면 되는구나 라는 걸 터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업 계획의 끝이에요. 근데 이 다음은 뭐냐, 아이가 패턴을 인지하는 능력이 제가 볼 때 낮아요. 그리고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문법 정보를 빠르게 습득을 시켜서 작동 원리를 파악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회화로 이어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문법 정보를 한글로 주면 아이는 그냥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이랑. 그래서 이런저런 걸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문법 정보를 계속해서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받는 문법 정보들이 아이에게 저장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냥 그 순간에 정보에 대한 호기심이나 내지는 어떠한 추구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대화하면서 풀어버리고 그 대화가 끝나면 그걸 기억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맥락화를 시키고 그걸 기억하기 위한 어떠한 뇌내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하는 나이일 수도 있고 그게 늦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이게 어떻다라고 말은 못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나중에 글로 써서 드릴 거고 아마도 영상 제작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방대한 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길치예요, 약간. 전 다른 거 다 잘해요. 근데 길을 잘 못 찾아요. 예를 들어서 풍동에서 라페스타까지 가는데 한 8분이면 갈 거예요, 운전해서. 근데 저는 지금도 내비게이션을 봐요. 왜냐면은 가끔 길을 잃거든요. 같은 개념인데 제이스 학생이 평생 그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빨리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전 최대한 많은 행동들을 할 건데, 제이스 학생은 현재 지식치예요. 자신이 배운 것들을 맥락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A라는 정보가 어떻게 B랑 이어지는지, B라는 정보가 D랑 이어지고 C랑 이어지고 F랑 이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맥락화가 안 돼요. 저랑 같은 거예요. 제가 차병원을 지나갈 때 그 차병원을 지나기만 하면 라페스타가 나온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차병원이랑 닮은 빌딩 숲을 볼 때 숲에서 나무를 보고 저희가 여기가 어딘지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그걸 누군가는 무슨 로 해서 길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뇌가 이해도 못하는 편이고, 그런 부분이 제이스 학생에게는 지식 영역에서 있어요. 그걸 저는 지금 계속해서 느끼고 있고 며칠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설명하면은 제이스 학생이 이걸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서 스스로 나올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제이스 학생은 현재 자기가 배우는 지식에 대한 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A라는 지식과 D라는 지식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웠으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 이걸 계속 틀리지? 라는 생각을 숙제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학생이 스스로 가상에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해내는 방식으로 숙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A랑 D가 학생이 기본값에서는 이걸 이어내지 못해요. 현재는 나이가 더 들면 괜찮아질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시점을 저희는 당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개 이어져야 될 필연적으로 이어져야만 할 맥락들을 두 개를 같이 이어주기 위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숙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27일자에 제가 숙제 첨삭을 했나 봐요. 그죠? 근데 3일 지난 지금도 숙제 첨삭 다음 첨삭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저 어제 새벽에 3시쯤에 일어나가지고는 그때부터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숙제를 다 첨삭을 했는데 제이스 것만 못 건드렸어요. 왜냐? 나머지 숙제는 중요치 않아요. 왜냐? 거기서 계속해서 힘든 모습을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 힘든 걸 이제 해소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숙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그리고 그걸 맥락화시켜서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입장이 되어보는 숙제였어요. 근데 그게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어제 새벽에 그래도 숙제 첨삭해야지 하고 해버렸으면은 그럼 저는 또 한 이틀 있다가 또 학생 숙제를 다시 볼 텐데 그때까지 학생은 피드백을 못 받잖아요. 진짜 중요한 숙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안 건들고 있었던 겁니다. 전체적인 말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요. 그 수업 계획에 대한 얘기는 초반부에다가 최대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